오늘은 아들 민준이의 약혼자를 만나는 날이에요. 태준 회장은 새벽부터 정장을 차려입고 계셨어요. 여보, 긴장하지 마세요. 좋은 분이실 거예요. 아내 명희가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말했어요. 그래, 민준이가 좋다고 하니까 분명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사위감이 누구든 상관없지만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거든요. 오후 3시,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 집에 도착했어요. 어서 오세요, 태준 회장님. 상대방 가족들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강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앉았는데 분위기가 좀 어색했어요. 저희 딸 유진이 민준 씨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강성우 씨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민준이도 유진 씨 덕분에 많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야, 이게 뭐야? 접시가 다 깨졌잖아.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줄 알아?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어머, 죄송해요. 저희 집 가정부가 실수를. 강 씨 부인이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때 주방에서 중년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있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태준 회장의 눈이 그 여성의 귀에 꽂힌 것에 멈췄어요. 자개로 만든 팔찌 조각이 귀걸이로 달려 있었거든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그 자개 팔찌,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 수아의 것과 똑같았어요. 실례지만 그 귀걸이. 태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거요? 할머니가 주신 건데.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요? 네,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분이. 태준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찾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그날 밤, 태준 회장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서재에 앉아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30년 전 5살이었던 딸 수아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수아야, 아빠 미안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1989년 여름이었어요. 그날따라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여보, 수아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금방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수아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해가 져도 밤이 깊어도 온 동네를 뒤져봤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110이죠? 우리 딸이 사라졌어요. 경찰을 불렀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보통 하루 이틀 뒤에 돌아와요. 집에서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수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1달, 2달, 1년이 지나도 아내 명희는 그 충격으로 점점 쇠약해졌어요. 밤마다 울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수아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잘못 봤어. 그러다가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다고 했지만 태준은 알고 있었어요. 슬픔으로 죽은 거라는 걸. 그 후로 태준은 미친 듯이 수아를 찾았어요. 전국의 고아원, 보육원을 다 뒤졌어요. 사설 탐정도 여러 명 고용했고 현상금도 걸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수아가 마지막으로 끼고 있던 자개 팔찌만 남겨두고 아빠가 수아 생일에 사준 팔찌. 그 팔찌를 보면 수아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생각났어요. 아빠, 이거 너무 예뻐요. 평생 안 벗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견례에서 본 그 귀걸이. 자개 팔찌를 잘라서 만든 것 같았어요. 정말 혹시, 수아야, 정말 너인가? 다음 날 아침 태준 회장은 비서실장 장 부장을 불렀어요. 부장, 급한 일이 있어. 말씀하세요, 회장님. 어제 상견례에서 본 가정부.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봐. 가정부요? 응. 강성호 씨 집에서 일하는 중년 여성 말이야. 장 부장은 30년 동안 태준 회장과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수아 실종 사건도 잘 알고 있었죠? 혹시 수아 아가씨와 관련이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알아봐. 절대 들키면 안 돼.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 장 부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나왔어? 이름은 김순희, 55세입니다. 강 씨 집에서 10년째 일하고 있고요. 가족은? 없습니다. 천혜고아라고 하네요. 외출은 자주 해?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 보러 나가는 게 전부예요. 이상하네. 왜 그렇게 집에만 있을까?
더 이상한 건 강 씨 부인이 극도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관리?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다 보고받고요. 혼자 나가는 건 절대 허락 안 한다고 합니다. 태준 회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강 씨 가족이 수아를 의도적으로 가둬두고 있는 건 아닐까? 부장, 내일부터 그 사람 동선을 파악해봐. 어떻게요? 장 보러 나올 때를 노려서 자연스럽게 접근해보자. 3일 후 장 부장이 연락을 해왔어요. 회장님, 지금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혼자야? 네, 혼자 장 보고 있어요. 태준 회장은 급히 시장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긴장됐어요. 30년 만에 딸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시장 한복판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장 부장이 그 여성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어머, 누구세요? 순이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어서요. 태준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커피요? 왜요? 어제 상견례에서 배웠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순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때 죄송했어요. 실수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이 익어서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어릴 때부터 어디서 자랐어요? 순이가 깜짝 놀라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죄송해요. 태준이 서둘러 사과했어요. 하지만 순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할머니요? 네,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잘 몰라요. 할머니가 파란 차에서 저를 데려왔다고만 하셨어요. 태준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파란 차. 30년 전 태준이 타던 차가 파란색이었어요. 몇 살 때부터요? 5살 때부터요. 그전 기억은 별로 없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릴 때 일 말이에요. 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끔 꿈에 나와요. 넓은 집에서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꿈. 누군가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따뜻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순이야, 여기서 뭐해? 강성호의 딸 유진이었어요. 얼굴이 험악했어요. 유진아, 이게 누구야? 이 사람은? 태준이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상견례에서. 아, 민준 오빠 아버님이시네요. 유진이 순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순이야, 집에 가자. 지금 당장. 응. 순이가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어요. 그 모습이 너무 위축되어 보였어요. 그날 밤 태준은 민준을 불렀어요. 민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서재에서 둘이 앉았어요. 태준은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 누나가 있었다는 거 알지? 네,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야. 사라진 거야.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사라졌다고요? 5살 때 유괴된 거야. 30년 동안 찾고 있었어. 태준이 수아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너 누나야. 이름은 수아. 그런데 왜 갑자기? 어제 본 가정부. 혹시 너 누나일 수도 있어. 설마요, 아버지. 나도 확신은 없어. 하지만 여러 정황상. 태준이 귀걸이 얘기, 나이, 파란 차 얘기를 다 해줬어요. 민준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제가 결혼하려는 유진이가 그래, 만약 맞다면 너 누나를 가둬두고 있는 거야. 아버지,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알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강성호 집에서 순이의 외출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예요. 장 부장이 며칠째 지켜봤지만 순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회장님. 평소엔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왔는데 왜 갑자기? 아무래도 어제 일 때문인 것 같아요. 유진이 순이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혹시 정체가 들킬까봐 아예 외출을 금지시킨 거죠. 민준이 제안했어요. 아버지, 제가 유진이한테 넌지시 물어볼게요. 안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태준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순이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6장 마이너스 민준의 결단. 며칠 후 민준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버지, 유진이랑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왜? 일주일 정도 떠나 있으면 그 사이에 아버지가 조사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 혹시 의심받으면.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할게요. 민준이 유진에게 말했어요. 유진아, 우리 결혼 전에 여행 한번 갈까? 여행?
갑자기? 응, 신혼여행 미리 가는 셈으로. 유진이 좋아했어요. 좋아. 어디로 갈까? 제주도 어때? 일주일 정도. 유진이 여행 준비에 빠져 있는 사이 태주는 계획을 세웠어요. 강성호 집에 직접 가서 순이를 만나는 거였어요. 부장, 강성호 집 구조 파악됐어? 네, 2층 단독주택이고 뒤쪽에 작은 정원이 있어요. CCTV는? 현관 앞에 하나 있어요. 하지만 뒷문으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 떠나는 날, 민준이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지금 출발해요. 일주일 동안 시간 있으세요.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딸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날 밤 태준과 장 부장은 강성호 집 주변을 살폈어요. 회장님,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어요. 저기가 순이 방인가? 아니에요. 저건 강씨 부부 방 같고 순이는 1층 뒤쪽 작은 방에 있대요. 1층 뒤쪽? 장 부장이 가져온 건물 도면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방은 뭐야? 지하에 있네? 지하실인 것 같은데 최근에 개조한 것 같아요. 태준의 가슴이 불안해졌어요. 혹시 순이를 지하실에 가둬두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밤 태준은 결심했어요. 직접 들어가서 순이를 만나보기로.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다행히 강씨 부부는 외출한 상태였어요. 1층을 둘러봤지만 순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부엌 쪽에서 이상한 문을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여기가.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니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는 순간 태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순이. 누구세요? 순이가 깜짝 놀라며 벽에 붙었어요. 괜찮아요. 저 기억나시죠? 며칠 전에 커피 마셨던, 그때 그분. 태준이 주변을 둘러보니 끔찍했어요.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고 곰팡이 냄새까지 났어요. 여기서 계속 지내셨어요? 네, 주인님이 여기 있으라고. 왜요?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나쁜 사람들이 저를 해칠 수도 있다고. 태준의 눈에 눈물이 났어요. 딸이 30년 동안 이런 곳에서 갇혀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순이 씨, 저와 함께 나가요. 안 돼요. 주인님이 화내요.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순이는 너무 무서워했어요. 30년 동안 갇혀 살면서 완전히 길들여진 거였어요. 저 나가면 굶어 죽어요. 주인님이 그러셨어요.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밖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태준이 순이의 손을 잡았어요. 순이 씨, 혹시 기억나는 것 없어요? 어릴 때 일 말이에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몰라요. 이 귀걸이는 어디서 났어요? 할머니가 주셨어요. 예쁘다고 하시면서. 태준이 자세히 보니 정말 수아의 팔찌를 잘라서 만든 게 맞았어요. 순이 씨, 저와 함께 나가요. 제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결국 순이는 떨리는 다리로 태준을 따라 나왔어요. 30년 만에 그 지옥 같은 지하실에서 벗어난 거였어요. 태준은 순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왜 병원에요?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사실은 DNA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30년 동안 의심만으로는 안 되니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담당 의사가 태준을 불렀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부녀관계가 맞습니다. 99.9% 일치해요. 태준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30년 동안 찾던 딸이 정말 맞았던 거예요. 수아야, 정말 너였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순이에게도 진실을 말해줘야 했어요. 순이 씨, 아니, 수아야. 네? 나는 너의 아빠야. 아빠요? 30년 전에 너를 잃어버렸어. 그때 너는 5살이었지. 수아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고아예요. 태준이 어릴 때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내가 5살 때 사진이야. 보이지? 똑같은 귀걸이 끼고 있어. 수아가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꿈에서 본 것 같아요. 기억나? 조금 따뜻하게 안아주던 사람. 아빠 맞아요? 그래, 수아야. 아빠야.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부녀는 서로 안고 울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 아니야, 수아야. 아빠가 미안해. 못 지켜줘서. 수아가 점점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당한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어, 수아야? 할머니는 처음엔 좋았어요. 밥도 주고 옷도 사주고.
그럼 언제부터 힘들어졌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때부터 강 씨 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일을 시켰다고? 네, 처음엔 간단한 집안일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수아의 손을 보니 상처투성이었어요. 이 상처들은 뭐야? 일하다가 다친 거예요. 뜨거운 물에 데이기도 하고 유리에 베이기도 하고. 치료는 받았어? 아니요. 병원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태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딸이 30년 동안 그런 고생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밥은 제대로 먹었어? 가끔 남은 음식 주셨어요. 가끔? 잘못하면 하루 종일 굶기도 했어요.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접시 깨뜨리거나 늦게 일어나거나 말 안 들으면 수아가 뺨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럼 때렸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곳도. 태준이 분노로 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5살짜리 아이를 납치해서 30년 동안 학대할 수 있을까? 수아야, 도망갈 생각은 안 했어?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데 잡혀와서 더 심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지하실에 가두더라고요. 지하실에 얼마나 있었어? 며칠씩. 물만 조금 주고 밥은 안 줬어요. 그 이후로는? 무서워서 못 도망갔어요. 밖에 나가면 더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강성호 일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태준은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님,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한 유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강성호가 30년 전부터 태준의 회사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회장님, 1989년 강성호 씨가 저희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더라고요. 장 부장이 옛날 자료를 가져왔어요. 유괴 사건과 같은 시기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때부터 회장님,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던 흔적이 있어요. 뭘 조사했는데? 가족관계, 재산 상황, 회사 지분, 모든 걸 다 파악했더라고요. 태준이 소름이 끼쳤어요. 수아를 유괴한 게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음모였던 거예요. 그럼 수아를 왜 죽이지 않고 살려뒀을까? 아마 나중에 써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강성호 씨 딸 유진이 민준 씨에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2년 전부터 민준 씨 주변을 조사했던 기록이 있어요. 어떤 대학 다니는지, 어떤 동아리 활동하는지. 그럼 유진이가 의도적으로? 네, 민준 씨에게 접근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태준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수아를 유괴해서 30년 동안 가둬두고 딸 유진으로 하여금 민준과 결혼하게 해서 회사를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니까 계획이 틀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서둘러서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했던 거죠. 태준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30년 전 유괴 사건을 재수사해주세요. 30년 전이요? 공소시효가. 아직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형 범죄예요. 경찰이 강성호 집을 수색했어요. 지하실에서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수아 아가씨의 일기예요. 30년 동안 쓴 것 같아요. 일기를 보니 끔찍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오늘도 맞았다. 밥그릇 떨어뜨렸다고. 추워. 지하실에 또 가뒀다. 언제 나갈 수 있을까? 가끔 꿈에 따뜻한 사람이 나온다. 누굴까?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강성호가 30년 전에 전당포에 맡긴 자개 팔찌 기록이었어요. 이 팔찌가 수아 아가씨 건 맞나요? 태준이 기록을 보니 확실했어요. 수아가 차고 있던 팔찌의 반쪽을 강성호가 전당포에 맡긴 거였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네요.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과 민준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태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왜? 민준이 당황했어요. 민준아, 유진이는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야. 그게 무슨... 유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야, 민준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증거가 다 있어. 태준이 유진에게 소리쳤어요. 내 딸을 30년 동안 가둬놓고 학대한 걸 어떻게 생각해?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같은 집에 살면서? 결국 유진도 공범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대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계획에 참여했었던 거예요. 6개월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어요. 강성호, 그의 아내, 그리고 딸 유진까지 모두 피고석에 앉았어요. 피고인 강성호는 9년 피해자 김수아를 유괴하여
30년간 감금, 강제노역,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차근차근 혐의를 읽어나갔어요. 또한 피해자의 아버지인 김태준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태준과 수아, 민준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아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동생이 곁에 있어서 용기를 냈어요. 피해자 김수아 씨, 증언대에 나와주세요. 수아가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어요. 30년 동안 어떤 일을 당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5살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수아가 목이 메인 채로 증언했어요. 할머니라는 분이 엄마가 찾는다고 하면서 데려갔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처음엔 좋았어요. 밥도 주고 재워주고. 언제부터 달라졌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때부터 일을 시켰어요. 어떤 일을요? 청소, 빨래, 요리, 안 하면 때렸어요. 얼마나 자주 맞았나요? 거의 매일. 조금만 실수해도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도망가려고 시도한 적 있나요?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잡혀와서 수아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하실에 1달 동안 가뒀어요. 물만 조금 주고 판사도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더 증언하기 힘들면 쉬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말할게요. 수아가 용기를 내서 끝까지 증언했어요. 30년 동안의 고통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강성호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구해준 거예요.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전당포 기록, 일기장, DNA 검사 결과, 회사 탈취 계획서까지 피고인 강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피고인 강성호 부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유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태준과 수아, 민준이 서로 안고 울었어요. 끝났다 수아야. 이제 정말 끝났어. 판결이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수아는 점점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심리치료도 받고 영양실조도 치료받고. 아빠, 오늘 처음으로 꿈에서 웃었어요. 정말? 어떤 꿈이었어? 우리 가족이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꿈이었어요. 태준이 기뻐했어요. 딸이 조금씩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민준도 유진과의 일로 많이 상처받았지만 누나를 만난 기쁨이 더 컸어요. 누나, 어릴 때 기억 더 나세요? 조금씩.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기억도 나는 것 같아. 정말요? 응. 아기가 너무 예뻐서 자꾸 만지고 싶었는데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던 기억.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평화였어요. 태준은 회사를 은퇴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수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해요? 민준이 내가 물려받아. 나는 딸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거야. 수아를 위해 작은 집을 새로 샀어요. 정원이 있고 햇볕이 잘 드는 집으로. 수아야, 이제 이 집이 우리 집이야. 정말 제 집이에요? 그래, 네 방도 있고 네 화장대도 있어. 수아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가족끼리 영화관도 가고 레스토랑도 가고 쇼핑몰도 다녔어요. 수아에게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영화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요?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산골에 있는 엄마 묘소에도 갔어요. 엄마, 수아 찾았어요. 우리 수아 여기 있어요. 수아가 엄마 묘비 앞에서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게 왔어요. 아니야 수아야.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줬을 거야. 태준이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민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착한 여직원이었어요. 누나, 제 여자친구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어떤 분이에요? 누나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족은 다시 행복해졌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빠, 저 배소리 들려요? 응, 저기서 오는구나. 멀리서 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아야, 우리도 이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거야. 항해요? 그래, 앞으로는 행복만 가득한 항해 말이야. 수아가 아버지 팔을 끼고 말했어요. 아빠, 30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야, 수아야. 아빠가 더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민준이도 합류했어요. 누나, 아버지,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요?
좋아. 세 사람이 바닷가에서 행복한 사진을 찍었어요. 30년 만에 찍은 진짜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의 항해가 시작된다.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의 어둠이 끝나고 이제는 빛나는 희망만이 남았어요. 아빠, 내일은 뭐 할까요? 뭐든지 하자, 수아야.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아. 정말요? 그래, 이제 평생 함께 할 거니까. 그렇게 김태준 회장과 딸 수아, 아들 민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잃어버린 30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의 30년은 행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배의 사이렌 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이 가족의 행복한 항해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만에 찾은 딸과의 재회,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